7부 제6장 불면증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 잠을 잘 자지 못해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유명한 국제 변호사 세뮤얼 운테마이어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질 것이다. 그는 살면서 단 하룻밤도 온전히 잠든 적이 없다. 운테마이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그에게는 두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천식과 불면증이 그것이었다. 그중 무엇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최고의 선택을 내렸다. 바로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누리기로 한 것이다. 신경쇠약에 걸릴 때까지 침대 위에서 뒤척이기보다는 일어나 공부하는 것을 택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는 모든 과목에서 수석을 하였고 뉴욕 시립대학의 천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법조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그의 불면증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운테마이어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자연이 나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리고 과연 자연은 그를 보살폈다. 그가 아주 조금의 수면을 취했음에도 그는 뉴욕의 젊은 변호사들처럼 일할 수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이 잠든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21살이 되었을 때 운테마이어의 연봉은 이미 7만 5천 달러에 달했다. 다른 젊은 변호사들은 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법정 앞에 줄을 섰다. 그러던 1931년 그는 아마 역사상 가장 높은 변호사비였을 100만 달러의 수임료를 현찰로 받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하지만 불면증은 계속되었다. 그는 밤새 책을 읽었고 새벽 5시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출근을 시작할 시간에 이미 그날 업무의 절반을 해치웠다. 그는 81세까지 살았다. 하룻밤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음에도 말이다. 그는 결코 불면증으로 인해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그는 아마 인생을 망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쓴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잠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자 휴식의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다. 자연이 낡은 소매를 기워주듯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몇 시간의 수면이 필요한지는 모른다. 하다못해 수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폴컨이라는 한 헝가리 군인은 전두엽에 총을 맞는 부상을 당했다. 그는 부상에서 회복했으나 신기하게도 잠이 들 수 없게 되었다. 의사들은 모든 종류의 진정제와 마약은 물론 최면술까지 동원해 보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 무엇도 폴컨을 재울 수 없었다. 심지어 졸린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소리였다. 그는 이를 구했으며 아주 건강한 상태로 한참을 더 살았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워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잠이 드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렇게 의료계의 미스터리로 남은 그의 일화는 잠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파괴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한다. 토스카니니는 5시간만 자면 되었으나 켈빈 쿨리지는 그보다 2배는 자야 했다. 쿨리지는 24시간 중 11시간을 잠으로 보냈다. 토스카니니가 그의 인생 중 5분의 1을 잠자는 데 썼다면 쿨리지는 인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잠에 쏟아부은 셈이다. 불면증에 대한 걱정은 불면증 자체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내 학생 중 한 명인 아이라 샌드너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뉴저지주 리지필드 파크 오버패가 173번지에 사는 그녀는 만성 불면증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애초의 문제는 내가 너무 깊게 잔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고 아침마다 지각했습니다. 상사가 제 시간에 출근하라고 경고했을 때 계속해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다면 직장을 잃게 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잠들기 전에 알람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불면증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침이 굴러가는 소리에 강박감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밤새 깨어있는 채로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침쯤에는 몸이 아플 지경이었지요. 나는 피로와 걱정으로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가 8주나 이어졌을 때 내가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몇 시간이나 집을 돌아다녔는데 솔직히 말하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라, 당신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지요. 이 모든 일을 초래한 건 당신이니까요.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잠을 잘 수 없어도 상관없어. 아침까지 깨어 있으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누워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곧 휴식을 취하는 거야. 나는 그의 말대로 했고 2주 뒤에는 실제로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는 다시 매일 8시간을 자게 되었어요. 내 신경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라 샌드너를 죽이고 있던 것은 불면증이 아닌 그에 대한 걱정이었다. 시카고 대학교 교수 내서니얼 클라이트먼은 전 세계에서 잠에 관해 그 누구보다 많은 연구를 한 사람으로 수면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불면증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정확히는 불면으로 인해 활력을 잃고 병균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상해를 입히는 것은 불면증이 아닌 걱정이다. 더불어 클라이트먼 박사는 불면증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잔다고 말했다. 지난밤 한숨도 못 잤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은 자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의 가장 학식이 깊은 사상가 중 한 명이었던 허버트 스펜서는 고령에도 혼자서 하숙집에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불면증에 대해 떠들며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는 했다. 그는 소음을 차단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귀마개를 끼거나 잠을 청하기 위해 아편을 쓰기도 했다. 어느 날 그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세이스 교수는 같은 호텔 방을 쓰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스펜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잠을 자지 못한 건 세이스 교수였다. 스펜서의 코고는 소리에 밤새 깨어 있어야 했던 것이다. 좋은 잠을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은 안전하다는 감각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이 아침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레이트 웨스트 라이딩 정신병원의 토머스 히슬롭 박사는 영국 의료연합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같은 부분을 강조했다.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수면을 유도하는 최고의 요소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인이 아닌 의사로서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습관적인 기도의 행위에는 신경과 마음의 안정제만큼이나 적절하고 정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모두 놓고 신에게 맡겨라. 자넷 맥도널드는 불안과 우울로 인해 쉽게 잠이 들지 못할 때면 시편 제23편을 외우며 안전하다는 감정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일 당신이 종교가 없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야 한다면 신체 활동을 통해 이완하는 방법을 배워라. 신경성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저술한 데이비드 헤럴드 핑크 박사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몸에게 말을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말은 모든 종류의 체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만일 계속되는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자신에게 불면을 유도하는 주문을 걸었기 때문이다. 불면에서 깨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놓아라. 긴장을 풀고 이완하라. 우리는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는 마음과 신경이 이완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핑크 박사는 다리의 긴장을 풀기 위해 무릎 뒤에 베개를 받치는 것처럼 같은 효과를 위해 팔 아래에도 작은 베개를 놓아둔다. 그런 뒤 아래턱, 눈, 팔, 다리에게 차례로 말을 거는 것이다. 놓아라. 긴장을 풀고 이완하라. 아마 언제 잠이 든지 모르게 잠들게 될 것이다. 내 경우 그랬다. 숙면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핑크 박사의 책 신경성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읽어라. 흥미로운 독서 거리이자 불면증의 특효약이니까 말이다. 불면을 위한 최상의 치료법은 정원일, 수영, 테니스, 골프, 스키와 같은 고단한 활동을 통해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시어도어 드라이저가 사용한 방법이기도 했다. 어려웠던 젊은 작가 시절 그는 불면증을 앓았다. 그는 해결책으로 뉴욕 센트럴 레일웨이의 보선 작업원으로 취직하였는데 종일 못질을 하고 자가를 나르고 난 뒤에는 식사할 힘도 없이 쓰러져 잠이 들었다. 몸이 너무 피곤하면 걷는 도중에도 잠이 들 수 있다. 내가 13살이던 때 아버지는 살이 오른 돼지를 한 차 가득 싣고 미주리주 세인트 조로 향했다. 2장의 기차 탑승권이 있었던 그는 나를 데리고 나섰다. 그때까지 나는 한 번도 인구가 4,000명이 넘는 도시를 방문해 본 적이 없었다. 6,0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세인트 조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잔뜩 흥분했다.
6층이 넘는 고층 건물과 꿈에 그리던 전차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전차의 모습과 소리를 선명히 그릴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신난 하루를 보낸 나는 미주리주 레이본우드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 우리는 농장까지 6km나 걸어가야 했다. 드디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나온다. 나는 너무도 피곤했던 나머지 걸으면서 잠을 자고 꿈까지 꾸었다. 나는 말 위에서도 그렇게 종종 잠들고는 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의 증언이다. 몸이 완전히 지쳤다면 번개가 치고 전쟁의 공포와 위험이 도사리는 도중에도 잠을 잔다. 저명한 신경학자인 포스터 케네디 박사는 1918년 영국군 제5부대가 퇴각할 당시 병사들은 너무도 지친 나머지 코마에 빠진 사람들처럼 길바닥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병사들은 그가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들어 올려도 잠에서 깨지 않았다. 그때 그는 모든 병사들의 눈동자가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 케네디 박사는 말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눈동자 위치를 올립니다. 그러면 몇 초도 채 지나지 않아 하품이 나면서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제어되지 않는 자동 반사처럼요. 그 누구도 잠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결국에는 잠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월등히 짧다. 자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이콜로지컬 코퍼레이션의 부회장인 헨리 씨. 링크 박사는 인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는 수많은 우울증 환자와 걱정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한 경력이 있다. 해당 저서의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는 법이라는 장에서 그는 자살을 시도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링크 박사는 언쟁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살을 하고 싶다면 기왕이면 용감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동네를 뛰는 겁니다. 환자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도 그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도 마음만큼은 편안해졌다. 그렇게 세 번째 날 그는 링크 박사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몸이 너무도 피곤하고 이완되었던 나머지 그는 통나무처럼 쓰러져 잠이 들었던 것이다. 훗날 그는 육상 클럽에 가입해 스포츠 경기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너무도 마음이 편했던 나머지 영원히 살고 싶을 정도였다.